자, 이번 시간엔 좀 쉬었다가 이제 거리랑 분석. 자, 말씀드렸던 대로 웰크롬 부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잘, 아우, 예, 저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저 잘하셨어요. 저기 아쉬워하지 마시고 혹시 물론 그때 가서 다시 상황을 봐야겠지만, 예, 그때 가서 상황을 다시 봐야겠지만 아마 4,500원 밑에서 다시 그때 매수를 잡으시는 게 좋고, 지금은 그냥 이거 말고도 좋은 주식 많아요. 이거 말고 좋은 주식 많으니까 딴 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리 절대 하지 마시고, 예, 하지 마시고 딴 걸로 이렇게 갈아타시면 되는 거니까. 네. 4,500원 밑에 정도 다시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제는 자, 중간에 또 이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세요. 또 맞춰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또 현재 스코어링은 9.03%. 9.03%. 개인적으로는 뭐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데꼬 벗고 치고 나면은 뭐 괜찮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좀 아쉬운 주식이 바로 이 CJ 시푸드입니다. 하고 기아차, 여기 두 개. 최근에 이제 거래를 한 건데, 요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원칙은 꼭 지키는 게 좋기 때문에 규칙대로 지켜서 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자, 이제 거래량 한번 봅시다. 거래량.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저기 종목 상담은 중간중간에 말씀 주셔도 됩니다. 자,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안 보고 거래량만 봐더라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 주문이 그 체결되었습니다. 사이에 또 뭐가 또 매수가 체결됐네. 일지테크가 됐네요. 잠깐만요. 네. 이거는 같이 지금 NPC를, 이거 쉬는 시간에 이거나 할걸. 잠깐 저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 여하튼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한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제대로 골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뭐 원하시면 다섯 종목으로 줄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그 부분은 크게 고민은 안 하는데. 자, 여하튼 자, 거래량 부분 봅시다. 자, 이게 완전히 차트를 가리고라도 이거는 지금 이것도 멍청하게 거래량까지 다 같이 긁었네요. 자, 이렇게 차트를 가렸습니다. 자, 거래량만 한번 봅시다. 거래량 봅시다. 언제 매수 타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쯤에는 나쁘지 않았던 얘기죠. 이쯤엔 매집 타임으로, 그죠? 여기에서의 매집 타임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 여기 빠진 상태에서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담보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확인까지 했어. 그런데 위에를 보니까 가격도 더 올라쳐 있네. 그쵸? 즉 거래량에 동반되지 않은 최고 저점은 허수란 얘기입니다. 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움직임 믿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아니, 그러면 거래량이 없는 조용한 주식 사려매. 그렇죠. 디자인된 주식, 자화 주식은 그렇게 사야 되는 겁니다. 자화된 종목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움직임 위주가 어떤 경우에 순진한 주식일 때. 어떤 거? 아까 보셨던 삼성물산 같은 거.
걔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열심히 거래량에 따라서 열심히 막 움직여주고 있죠. 순진한 주식이란 얘기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주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시장에 던져진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쉽게 수익 내기도 쉽게 손실도 나기도 어렵겠지만 쉽게 수익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물려버리는 주식이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리고 급등을 할 만한 주식을 골라놓고 포석을 깔고 있는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돈벌이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애들로 돈벌이를 할 거기 때문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순진한 주식 즉 거래량에 따라서 출렁출렁 움직이는 이러한 주식들은 가급적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얘기죠. 거래량에 동반되지 않는 움직임을 믿지 말자. 자 거래량에 동반되는 움직임을 믿자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냥 믿어요. 믿어서 피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즉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데 우리는 그대로 쭉쭉쭉 나올 때 즉 거래량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미세하게 움직일 때 아 누군가가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구나 정도를 냄새를 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가지 뭐 지표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다 여기서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이 설명을 드려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갑시다. 근데 종목 선당은 안 하세요? 완벽했나? 반대로 뭐 종목을 특별하게 사실 종목을 상담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 있게 이게 하셨다는 뜻이니까.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잠시만요. 자, 어휴, 왜 그럼 많이 빠지네요. 잘 나오셨어요. 더 빠질 겁니다, 이거. 4,5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거. 물론 뭐 오늘 다 안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다 뭐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 분석을 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량은 속일 수 없는 시그널이다. 왜 그럴까요? 전형적인 예로 수급 부분이겠죠. 단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래량의 가장 맹점이 후행 쪽이에요. 이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이 후행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태생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 거래량은 일단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샀는지는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기관이 얼마 사고 뭐 외국인이 얼마 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추정친 거 아세요 혹시? 기관이 뭐 기관 간단한 예를 들은 거 수치가 제가 솔직히 제가 수치가 다 기억이 안 나서 뭐 기관이 뭐 개인이 400억 예를 드는 겁니다. 개인이 400억이고 그다음에 기관이 뭐 470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뭐 15억 매도했다. 뭐 그래가지고 오늘 장은 기관이 끌었다. 예, 대충 누가 끌었다라고는 맞을 겁니다. 그건. 근데 그 수치는 틀려요.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 증권거래소에서는 절대 그런 정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A 증권사와 B 증권사가 그래서 수치가 조금씩 틀립니다. 심지어 그런 수치가 틀려서 공신력이 떨어질까봐 자기네들끼리 그 수치를 공유합니다. 왜냐면 이 A 증권사는 외국인 매수로 200억이라고 그랬는데 B 증권사 180억이라고 그래봐요. 이상하잖아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A 증권사, B 증권사가 서로 그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쪽 집계는 니네가 해, 외국인 쪽 집계는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KRX는 그런 정보를 주질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얘네일걸? 아마도 얘네일 거야. 혹은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아마도 얘네일 거야, 아마도 얘네일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세적인 추세를 잡는 데에는 유용한 정보인 거는 분명해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KRX에서 전 정보가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외국이 샀던 누가 샀던 수급 주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웰크론을 여기서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사실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걔가 외국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그거를 믿고 사기에는 우리는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걸 믿고 우리는 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속일 수 없는 시그널이다 라는 부분들은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후행적이긴 하지만 단 후행적이라는 부분. 자, 일반적으로 거래량 부분은 확인은 하는 중요한 시그널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파란불이라고 해서 꼭 교통사고가 안 나나요? 교통사고 납니다. 나만 조심하면 뭐해. 저쪽에서 오는, 반대쪽에서 오는 애도 같이 신호를 똑같이 지켜줘야죠. 그죠? 같이 신호등을 지켜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같이 신호등을 지켜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신호등은 정확하게 움직여요. 신호등이 잘못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니죠. 즉 시그널은 정확하게 뜹니다. 시그널은 정확하게 뜨는데 보는 우리가 그 시그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않겠다라기보다는 그 시그널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죠. 우리가 시그널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널은 이제 정확해요. 걔네들이 시그널에 틀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바라보는 우리가 그 부분을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시그널 부분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이 후행적이라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후행적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좀 뒤늦게 뒷북 치는 애들이구나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뒷북을 치니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봐왔던 그런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선취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얘를 무조건 믿자 어쩌고저쩌. 사실은 지난달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날짜가 지났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지, 실질적으로 오늘 자체로 장을 봤었을 때 얘가 유의미하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래량 지표가 중요한 시그널이고 믿을만한 수치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맹신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당일 거래량을 어제 거래량을 이 판단을 어제 거래량을 보고 하지만 오늘 살 때는 오늘 거래량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거래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행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맹신을 하지 말자. 하지만 중요한 지표이면 분명합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은. 자, 요거는 조금 고급 정보인데 아까부터 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큰 의미도 없습니다만, 아까 앞서서 1번에서 말씀드렸던 최고가 분석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리랑에 동반되지 않는 등락을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거리랑은 아주 미미해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던질 신호일 수도 있고요. 확 급등으로 올려버릴 수치도 있습니다.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돼요. 물론 두고 그거를 잡아내는 캐치하는 것도 물론 배우시겠지만 문제는 일단 거래량에 동반이 되지 않는 등락이 존재하겠죠. 이 거래량에 동반이 되지 않는 이 등락은 무슨 얘기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올리던지 내리던지. 간단히 한번 봅시다. 아무거나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거나 뭐가 좋을까요? 그냥 뭐 아무거나 갑시다. 아무거나. 신도리코? 오, 얘는 고래랑이 많네요. 그럼 재미없지. 뭐 아무거나 혹시 생각나는 주식 있으세요? 얘네 한번 봅시다. 일단 단일 한번 잘라봅시다. 낙폭이 큰 구간 대략 한 3개월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쭉 빠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조금 이거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딱 왜 하필 저 기간에 왜 하필 저 정도의 거래량에 그럼 얘는 뭐냐 이거 똑같은 반응일 겁니다. 얘는 아닙니다.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얘는 해당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차차 배우겠지만 문제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주식 포착을 했었을 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그널은 이쯤에 떴을 것 같아요. 요쯤에 시그널은 뭐 여기까지 한번 흔들렸겠죠. 흔들리고 쭉 가서 여기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제 예상으론 요걸 아마 했다면 HK가 했던가 저희가 잠깐만요. 아 HK가 아니고 IOK네요. 아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HK가 아니고요 IOK예요. 여하튼 자 문제는 저 기간 동안에 가격은 살살살살살살살도 아니에요. 이거는 쭉쭉쭉 상대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 움직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사업 모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거만큼 좋은 상황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대주주가 됐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그룹이건 대주주가 됐건 저런 상황에서 아마 매일 박수치고 맨날 아마 술 먹었을지도 몰라. 좋아가지고 전형적인 디자인주 작전주입니다. 만지고 있다는 얘기죠.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가 지금 직원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자, 시간 내로 잠깐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얘가 낙폭에 비해서 낙폭의 거리랑은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물론 저런 모양만 따라가는 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치 이 부분은 사실은 숫자로 찾아서 사실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숫자로 찾아가지고. 근데 여하튼 지금 낙폭 부분이라든가 저러한 기간이라든가 이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일단 우선 1차적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요 기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간대는 아닐 수는 있어도 올려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주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거는 아주 흔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 끝나고도 바로 찾아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래량 구성에서 분석해서 보셨을 때, 참 거래량은 최고 최저가 무의미합니다. 거래량은 이 최고 최저가 무의미해요. 자, 여기서 봤으면 제가 자주 있는 거래량 상승은 적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다? 적신호라는 거는 꼭 나쁜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매집하기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자주 있는 거래량 상승은 적신호라는 얘기는 떨어지는 주식이라고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기 안 좋다는 뜻이에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다? 거래량이 툭하면 이렇게 있고 툭하면 있어 그냥. 이런 게 어떤 케이스가 그렇죠? 출렁거리는 게 대부분 그래요. 왜? 거래량은 속일 수 없는 지표니까. 거래량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게 웰크로 한번 볼까요? 오늘 아주 그냥 웰크론이 아주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네, 그죠? 도대체 웰크론이 무슨 죄야? 자, 한번 봅시다. 조용히 가다가 여기서 이제 막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거래량이 또 갑작스럽게 그냥 막 널뛰고 있어요.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상대적으로 여기 만약에 웰크론 관계자분이 계시면 상당히 안 좋아하셨겠는데. 여하튼 뭐, 예. 자, 그래서 다음 걸 좀 봅시다. 그래서 자주 있는 거래량의 상승, 찍찍찍찍 이렇게 올려 쳐주는, 거래가 확실히 찍찍찍찍 많이 돼주는 그런 주식의 경우에는 안 사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사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주가가 뭐 오를 걸 대비하고 우리는 사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주식의 경우에. 기왕하는 거 좀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편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왕하는 거. 자, 잠깐만요. 컨텐츠를 봅시다. 잠시만요. 자, 콜 3.5를
하나 잡아줘야겠네요. 네, 일단 자, 이 거래량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부분들. 자, 밀접한 관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가창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호가 주문창을 보시면 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이거 한번 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웰크롬 건데, 아이고 씨,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거로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 호가 주문창을 보시면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매도 1호가, 매수 1호가. 그죠? 각각 가장 제일 먼저 이 호가가 체결되기를 바라는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싸게 내놓고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겠다라고 해놓은 부분들이 매수 1호가, 매도 1호가입니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아마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이에 또 넥센이 또 올라와줬네요. 주문량을 좀 더 늘려놔야겠네 이걸. 그래서 일단은 오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샘플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주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소량만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실제로 목요일부터는 조금 실전적으로, 왜냐면 이거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전적으로 할 건데, 일단 이 샘플의 의미로 이렇게 일단 해놓은 건데, 일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데, 넥센 부분은 매도를 하나 걸어 놓을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면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호가 주문에 이 호가 주문이 많아야겠죠. 서로 거래가 좀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아까 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자주 있는 거래량 상승, 적신호 등등 같은 얘기죠. 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등락은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건 등락은 신호라는 얘기죠. 물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받아내고 던지고 받아내고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은 일단 좋아요. 단 빈호가가 없어야 됩니다. 빈호가가. 왜냐하면 빈호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왕하는 거 유리한 상황에 들어가야지 꼭 불리한 상황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기왕하는 거. 자, 이 얘기를 같이 좀 더 연장을 하면, 자, 급등일 때와 이게 뭐 어떠한 맥락과 같은 얘기가 되면, 급등일 때와 급락일 때의 거래량 유심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게 페이크인지, 자, 급락의 경우만 볼게요.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 더군다나 급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 물론 급락을 했으면 거래량이 없을 수가 없겠죠. 누군가가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싸게라도 사서 모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가도 밀린 게 급락이죠. 일반적인 형태, 이 급락 형태인데, 물론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 정도 급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거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급등일 때 쫙 올렸는데, 가격은 올려놨는데 거래량이 시원치가 않은 거야. 오늘 봤던 애 저런 케이스처럼. 반대로 거래량은 많은데 가격은 많이 안 올렸어. 이건 어떤 신호인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보면
급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많아. 이건 무슨 신호일까? 또 급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 이건 무슨 신호일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시나리오 트레이딩이, 이 시나리오 시스템 트레이딩이 별거 아닙니다. 얘가 이런 신호였을 때 이렇게 대응하겠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우려했던 대로 멜크론이 조금 빠지네요. 참, 근데 이 주가가 빠지는 거를 뭐 제 말 맞아요 라고 참 얘기하기가 참 낯뜨거워요. 주가는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그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하튼 그래서 이 급락할 때와 급등할 때 거래량을 한들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께서 이 면밀하게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 그 주식을, 특정한 주식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면 얘네들이 과거의 패턴이 어떤지, 자, 이 시나리오 이 시스템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A라는 주식을 지금 딱 살펴보고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얘가 급등할 때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급등할 때 내가 생각한 내 기준에 급등할 때 거래량이 100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엑셀로 작업해두면 더 편하겠죠. 신호가 딱 뜨니까, 띵띵 하고 뜨니까. 그러다가 또는 얘가 급락할 때 거래량이 뭐 80이에요. 첫 번째, 자, 급등하는 케이스에서 나는 시나리오 어떻게 짠다? 장이 주식이 내가 봤을 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더 공부를 하셔서 뭐 EPS도 보시고 PER도 보시고 여러가지 뭐 여러분들 흔히 좋아하시는 이평선도 보시고, 그 다음에 물량 물려있는 것도 좀 보시고, 얘네들이 어디에 물량 많이 쌓아놨는지도 좀 보시고, 등등등등등을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하겠지만, 이 등등등등을 보셔서 엑셀로 보시기 편하겠지만, 그게 안 되시더라도 이 주문창 있죠. 호가 주문창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메모를 다 해놓으시고, 손으로라도, 아니 뭐 손매매도 하는데 뭐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손으로라도 A라는 주식을 내가 면밀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급등할 때 거래량 이 정도고, 급락할 때 거래량 이 정도고, 내가 하는 기준으로는 이게 지금 상승할 것 같아. 근데 거래량이 지금 80이야. 그리고 얘가 가격, 이 폭을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이 100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가 80이 아니고 30이야. 그럼 기대치는 얼마죠? 50. 이론상으로 기대치는 50이에요. 왜?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됐었고 동반 됐었을 때 100 정도 오르더라. 근데 지금 30 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80이 나왔네? 그러면 5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시나리오 트레이딩이에요. 시나리오로. 일어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작전을 미리 짜놓는 거죠. 저런 주식을 잡아서 찾아내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정교하게 움직이는 수치들, 여기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항상 달아야죠. 왜? 매직워드.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떠한 봐야 될 것들 1, 2, 3, 4, 5.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보는데 뭐 5가지라고 할게요.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오케이, 패스 해서 이 조건이 맞아서 이러한 상황이면은 이렇게 해서 얘네를 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나리오 트레이딩이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방송에서 봤더니 뭐 아나운서가 그냥 난리야. 뭐 그따위 뭐 주식 인내는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뭐 방송을 봤더니요, 뭐 맨날 우울한 뉴스나 나오고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울한 뉴스가 나오면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자는 얘기지만, 그래도 여하튼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준의 시나리오대로 얘가 가고 있으면 그거 과감하게 사는 것도 필요해요.
살 때 이거 아유 손을 벌벌벌 떨면 여러분들 이쪽에 재능이 없는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예금 적금을 하세요. 혹은 뭐 보험을 들어 놓으신다든지 예적금을 하셔야지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트레이더다 라고 하시면 과감성도 필요합니다. 과감성도 필요해요. 인생에서 성공한 자는 과감한 사람입니다. 노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운이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조금 뭐 여담입니다만 미팅도 자주 나가야 예쁜 여자를 만나죠. 아 그래 반대로 또 미팅을 자주 나가야 또 멋진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팅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예쁘고 멋진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나가야 자꾸 뒤밀어 봐야 됩니다. 즉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자꾸 과감성을 가지셔야지 보수적으로만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변에 돈 많이 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노력은 기본이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는 우리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맙시다. 저는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노력이 기본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조차도 저는 안 믿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감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어떤 사행성을 약간 그러한 부분을 자극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과감해야 됩니다. 때로는 할 때는. 즉 이거를 살까 말까 내가 정한 기준이 다 맞았어. 내 기준이 다 맞았는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당장 빨리 컴퓨터 끄고 은행으로 가셔서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러한 스탠다드를 계속 검증해 나갑니다. 자 검증의 1원칙은 뭐다? 물론 나중에 에필로그에도 다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실전 트레이딩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거겠죠. 뭐 시나리오 트레이딩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에필로그 이제 마무리겠죠. 마무리. 물론 이건 뭐 선물하고 파생하고 뭐 주제하고 같은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날 때에 대해서 행복감에 취하지 말고요.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응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반복인데 이런 장세는 중학생도 수익 내요. 작년 2, 4분기 4분기 쭉 이거는 상대적으로 주식 증권 방송 중에는 화랑이었고 반대로 파생 쪽은 안 좋겠죠. 굳이 파생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주식에도 다 수익이 나는데. 그쵸? 주식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부를 꾸준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사실 저는 과감하게 종목 분석 그거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게 내가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었을 때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입니다. 이걸 언제 눈 딱 감고 나올 거냐. 아깝죠. 당연히 아깝죠. 그거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어디 그런가요 또? 예를 들어 5,000원에 샀어. 지금 4,800원이다? 이게 4,100원까지 떨어지네. 그때 한 가지 소원을 빕니다. 5,000원까지만 와라. 내가 5,000원에 끝내고 만다. 아니나 다를까 운도 좋지. 어떻게 꾸역꾸역 가지고 5,000원까지 왔어요.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10분 중에 8분은 안 팝니다. 5,200원까지만 가라. 내가 그럼 판다. 5,200원까지만 가라. 판다.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왔네. 80분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여기까지 이런 과정 거치보니면 아마 안 팔 겁니다. 근데 장이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내가 5,000원에 샀는데 4,6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때는 파시는 분들 나옵니다. 이때는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손실로 끝납니다. 수익 실현에 대한 원칙이 없이 그리고 손실에 대한 대응책 없이는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제 경험이고 제 주변 사람들 거의 다 그랬어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손가락을 자를 것으로도 지키는 원칙. 요거는 뭐 사실 당보다 이건 원래 이제 공개 방송 제일 마지막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원칙조차 없으면요 이거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야, 주식뿐만이 아니고 로또도 하시면 안 돼. 이건 재테크 쪽에서는 이 재테크 특히나 이러한 트레이딩 쪽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도 트레이딩도 파는 사람에서 내가 사지 그죠?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일종의 재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원칙이 있어요. 나는 술을 마실 때 소주 3잔 이상은 안 마십니다. 주변에 혹시 돈 있는 사람도 가만히 혹시 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특성?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킬 건 지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외부에 얘기한 것도 난 이제 11시까지 들어가야 돼. 이거 한 잔 더 하고 들어가. 11시에 칼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반드시 지킵니다. 예, 자기가 지킨 원칙이니까. 그게 그러한 행태라고 하죠. 그러한 행태나 습성이 투자할 때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원칙도 물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원칙. 내가 A 증권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이 상량에 있어. 그럼 나는 그 증권사로서 트레이딩 안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거. 이건 사실은 원칙이보다는 징크스죠. 징크스도 원칙입니다. 징크스도. 그래서 그걸 피하죠. 그것도 자신만의 원칙이고 스탠다드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런 내용의 원칙이 있을지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피 같은 돈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고 틀린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지킬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사실 때 뭐 먼저 걱정한다? 얼마에 사고 이거 얼마에 수익 실현할까를 고민하실 게 아니고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눈 딱 감고 걸어 놓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점 원칙을 꼭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분이 회사 그 지마켓에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기 넘버원 사장님이 현금 캐시로 700억.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지마켓이. 그래가지고 그 넘버 1, 2로 제가 모셨었는데 이제 넘버 2가 450억. 그러니까 캐시로 현금으로.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후에 그 회사에 저거 특정회사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그 회사에 이제 법인 자회사 이제 그 대표로 했었는데 이 법인차 리스를 하려면 인보증서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모시던 사장님이 인보증서 썼는데 이 법인차 이 리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누구냐고. 왜냐하면 저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고 놀란 거예요. 현금으로 400억 더가 찍힌 거 제가 처음 본 거야.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400억 더 찍힌 거 처음 봐가지고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한 번 만나게 해줄 수 없냐고. 물론 뭐 영업적인 차원이겠죠.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 보려고 만났겠습니까? 영업적인 차원에서 만났겠지만 여하튼 이 사람이 가장 제가 참 본받을 만한 점이라 생각하는 게 원칙이 확실해요. 이 사람은. 물론 넘버원이었던 암흑의 사장님도 그랬고 이 양반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항상 이 원칙을 지키다 보면 아쉬운 점이 항상 있죠. 아쉬울 때가 더 많아. 이번은 해도 되겠지, 이번은 해도 되겠지, 이번은 해도 되겠지가 결국엔 이번에는 나는 성적이 안 좋겠지라는 걸로 이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냥 조금만 더. 자, 이제 거래량 부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거래량 부분의 설명이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자 중요하게 자 전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략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뭐 전투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자, 거래량 분석. 저 내용 좀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조금씩 여러분들 열람 가능하시게끔 조금씩 다 올려놓을 거예요. 아직은 솔직히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이거 못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보실만한 강의 컨텐츠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옮겨놨어요. 아직은 옮겨놓지는 못한 것이고, 이제 조만간에는 조금씩 다 이제 옮겨 놓을 거니까 내용 보시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주식하시면 더 좋아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부 안 하시면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피 같은 돈입니다. 자,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자, 거래량은 절대적 수치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싼 주식은 거래량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라면. 그리고 이 가격이 낮으면 거래량이 많죠.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하나 볼까요? 이게 지금 실시간 움직이는 것들인데, 거래량 부분을 보면요, 뭐 전일 종가도 나오고 뭐 등등도 나오지만 이거 작업하느라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안 하죠. 옛날에 보시면, 자, 얘 대략 9,000원대 200원대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아, 그죠? 물론 그런데 이 26만 8천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잘 아시죠? 이 회사 거래량이 많은 회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급적이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요거는 사실 이건 이유가 되는 게, 가급적이면입니다. 이건 상대적이고요. 상대적으로 고가주, 거래량이 많은 고가주. 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데 근데 가격도 좀 괜찮은 거래량이 많아. 요런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잡주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잡주의 특성이 있어요. 잡주라는 표현이 좀 거친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잡주는 싸면서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니 거래가 된다는 건 뭐다? 안 된다는 것보다 기준이 있어야겠죠.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같이 공부를 같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싸다는 것도 얼마나 싸다고 해야 되나? 5,000원 싸다고 해야 되나? 10,000원 싸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죠. 그러면은 5,000원이면 저평가가 된 건가? 모르는 거죠, 그거. 10,000원이면 고평가입니까? 100,000원이면 고평가예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런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그런 공부를. 무조건 차트만 보고 따라가실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차트 상황 좋으니까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이렇게 하셨다간 낭패 보고 싶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원칙 그리고 잡주는 싸면서 거래가 잘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를 잡주라고 할 거냐. 잡주가 뭐냐? 정의부터 definition이죠. 이 definition 먼저 뭘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케이스를 갖다가 묶어 넣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다 이제 하나씩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잡주니까 하지마. 어디서 이렇게 추천 들어오고 막 전화고 그래도 이거 다 끊으세요. 그냥 무의미한.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진행하고, 자, 거래량 분석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할게요. 저 잠깐 쉬었다가 또 3시부터 15, 5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